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배장공학 17강 교재로 따지면 8장 안정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히 안정도에서도 과도 안정도 단단법에 대한 문제를 내봤습니다. 1번 문제는 96회 2교시로 나왔죠. 과도 안정도 계산법인 단단법에 대해서 설명하여라. 그 전까지는 단단법에 대해서 이렇게 잘 질문이 없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문제 2번.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력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해 설명하라. 너무 넓은 범위죠. 너무 넓은 범위라서 문제 내기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92회 1교시 같은 경우, 이건 아주 좋은 내용이죠. 전력계통의 과도 안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설계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이냐. 사실 이런 내용들은 1교시가 아니고 25점짜리로 출제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도 안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이 뭐냐, 설계 단계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과도 안정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하가 급변했을 때, 그렇죠? 아니면 계통에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급변스러운 계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과도 안정도를 증진시킬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죠. 상당히 급변스러운 상황에서의 대책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력에 남는 발전력을 어떻게 계통에서 빨리 흡수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태 안정도랄지, 그 다음에 동태 안정도랄지, 이런 것처럼 그냥 개략적인 일반적인 설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상당히 좀 디테일하고 좀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10점짜리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좀 의아했습니다. 과도 안정도를 증진시킨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에 송전소로에 삼상 단락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발전력이 엄청나게 남죠. 엄청나게 남는 발전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하에선 소모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발전단에서 무엇을, 브레이킹 레지스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급격하게 기계적 입력을 감소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될 사항이었던 거죠. 상당히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4번은 발전기 여자 설비를 제어하는 전력계통의 안정화 장치, 파워 시스템 스테빌라이저의 설치 목적이 무엇이고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이제 1교시로 나왔죠.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정도는 10점 정도가 좀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계통에서 소국 여자 방식을 채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전압은 4.44의 KF 파이엔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전압 입장에서 보면은 주파수가 변동되면 주파수에 의해서도 어떻게 돼? 전압이 변동될 수가 있고, 또 주파수에 의해서 무엇이 쇠계 또는 자석 수도 또 동시에 변화하죠. 그래서 이 전압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주파수나 이런 것들이 되게 외란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것도 변동하고 이것도 변동한다라고 하면 전압이 금방금방 어떻게 돼요? 계통이 원하는 전압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소국 여자 방식을 도입을 해서 계통의 안정도를 좀 올려보자. 그런데 이제 이런 소국 여자 방식을 채용을 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네거티브 댐핑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네거티브 댐핑 현상에 대한 부분, 그래서 결국 이제 동태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어느 하나의 그 대책으로서의 이제 파워 시스템 스테빌라이저, 그 다음에 그 동작 원리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였다, 이런 얘기고, 5번은 정말 예상 문제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냈고, 이 문제를 풀어드렸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 학원생들께서 아주 잘 풀고 계십니다. 아주 정말 제가 야 이렇게까지 잘 풀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수강생들께서 아주 잘 풀어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삼창단락 사고가 중간에서 발생하였다. 델타 몇 도에서 70도에서 고장해선을 차단했는데 이때의 안정도를 한번 해석해봐라 이런 얘기죠. 요거는 단단법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 내용은 무엇을 풀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등면적법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였죠. 요거 잘 푸셨을 것 같고요. 자, 6번을 보면 이제 재패로 보호 방식에 대해 서술하라. 이제 기출문제인데 이게 여러 번 나왔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좀 못 찾았습니다. 이 재패로 보호 방식을 왜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송전솔로는 사고의 대부분이 한 7, 80% 이상이 지락사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락사고도 어떤 지락사고라고 하고 있냐면 영구적인 지락사고가 아니고 무슨 사고요? 충격성 지락사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충격성 지락사고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이제 뇌에 의한 것이죠. 뇌에 의해서 공기의 절연이 파괴된다. 공기의 절연이 파괴돼서 지락사고가 발생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공기 절연은 또 바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회복되면 스스로 어떻게 돼요? 고장 원인이 제거된 거죠. 그러면 그냥 어떻게 다시 차단기를 투입하는 것으로도 다시 계속해서 송전을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재패로 보호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되었다. 거기에 대한 종류, 그렇죠? 고속 재패로 방식, 저속 재패로 방식, 그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상과 관련해서는 삼상 재패로 방식, 단상 재패로 방식, 또 다상 재패로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송전 전압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해주시면 될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는 안 했습니다만은 보십시오. 최근 전력계통의 대용량화. 그다음 두 번째가 분산 전원 및 신재생 에너지의 투입. 이 두 가지가 지금 계통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을 어떻게 세워봤으면 좋겠느냐. 이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고 사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아까 여기 2번 문제처럼 너무나 제너럴한 일반적인 전력 안정도 향상 대책에 서술하십시오. 이거는 이 문제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구체적인 사안을 주고 그때의 안정도 향상 대책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기술사죠. 이거는 기사들한테 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출제를 하시는 출제위원들도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아주 잘 내셨고요. 또 역시 이것도 계통의 과도한 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설계 단계에서 그렇죠? 설계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겠느냐. 이거 아주 좋은 문제들입니다. 안정도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수강생들께서는 어떻게 답을 쓰셨는지 볼 건데 이번에는 과도한 정도에 대한 단답법이죠. 단답법에 대해서 우리 수강생들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답법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이 그림이 잘 명확하게 설명이 좀 안 돼 있죠. 먼저 이 부분은 델타의 세타의 n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여기 델타가 빠졌습니다. 델타 오메가의 n-4분의 1이다. 이만큼 높이가 되겠고요. 요 높이죠. 요 높이는 델타 오메가의 n 플러스 4분의 1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요점, 여기 만나는 요점, 여기는 뭐가 됩니까? 요점은 오메가의 n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은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기계적 입력이 일정합니다. 일정한 기계적 입력 하에서 pn 다시, 그러니까 부하의 변동이 pn-만큼, 그 다음에 pn2-만큼 변했습니다. 언제? 기준 시간이 n시간인데 n에서 2분의 1시간, 그 다음에 n에서 2분의 1시간 지났을 때에 각각 pn-, pn2-로 이렇게
정기적 출력이 변동하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PI에서 PN만큼 어떻게 돼요? 델타 P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PI에서 어떻게 PN만큼에 대해서 델타 P라고 하는 뭡니까? 그 출력이 남게 되겠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변동시키냐면은 자, 요 구간이 2분의 델타 T인데 2분의 델타 T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요만큼의 각속도 변화가 생기겠죠. 그 각속도 변화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2분의 델타 T에 대해서 어떻게 델타 오메가의 n-4분의 1만큼의 각속도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뭐겠어요? 그 다음에 또 기준 시간 n에서 n 플러스 2분의 1시간 그죠? n 플러스 2분의 1시간 여기에서의 뭐예요? PI하고 PN2-의 변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역시 또 델타 P만큼의 변화가 좀 생길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때는 또 역시 어떻게 돼요? 2분의 델타 T에 대한 델타 오메가의 n 플러스 4분의 1 이만큼이 어떻게 돼? PI에서 마이너스 PN의 2-, 그렇죠? 예, 2-만큼이 변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변화가 생겼다. 예,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오메가 n 플러스 2분의 1의 높이죠. 오메가 n 플러스 2분의 1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n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오메가 n 마이너스 2분의 1의 높이고, 거기가 어떻게 돼? 오메가의 n 마이너스 4분의 1, 델타 오메가 n 마이너스 4분의 1을 더하고, 플러스, 또 델타 오메가 n 플러스 4분의 1을 더해주면, 오메가의 n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높이가 나오겠죠? 예. 이 높이는 요 높이, 더하기 요 높이, 그 다음 요 높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 자, 또 오메가의 n-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결국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위상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간에 대한 위상의 변화. 얼마만큼의 시간? 네, 델타 t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델타 세타 n이라고 하는 요만큼의 위상 각차, 그죠? 위상차. 위상차의 변동이 결국 뭐예요? 각속도 아닙니까? 자, 각속도라고 하는 것은 dt분의 d 세타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dt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dt가 되겠죠? 왜냐하면 n에 n-1이니까 기준 1, 그죠? 1만큼의 변화했을 때, 그건 이제 델타 t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델타 t에 대해서 각속도의 변화, 세타 n에서 세타 n-, 그죠? dt분의 세타 n에서 뭐가? 세타 n-1의 변화, 그렇죠? 그래서 이 세타 n, 이 세타 n과 결국 뭡니까? 그 각속도, 이 각속도를 서로 조합을 시켜서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시간에 따라서 언제, 어느 시간에 차단을 해 주어야 위상이 계속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꺾여질 것이냐. 꺾여서 어떻게, 꺾여서 이렇게 해서 안정화가 될 것이냐. 그렇죠? 언제 이렇게 꺾여서 안정화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이것처럼 아주, 뭡니까,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나 각속도는 회전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컨티뉴스하게 변동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주 작은 구간, 시간을 아주 작게 나누면, 디스크리트하게 해놓으면은, 이것은 하나 어떻게 돼요? 직선처럼, 이게 디스크리트하게 된 구간으로 보고, 그 값들을 다 어떻게 축차, 선형 계산한다. 그러니까 축차 계산한다는 건 계속 더해서 간다 이런 말이죠. 계속 더해 가서 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그죠? 이미 한 시간에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를 보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단답법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제 수강생께서 작성하신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분께서는 항상 어떻게 이렇게 키워드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본인 나름대로 잘 키워드를 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단답법은 3기 계통 이상, 그죠? 왜냐하면 2기 계통에 적용하는 것, 최대 2기까지 적용하는 게 뭐냐면 등면적법이었죠. 그 이상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단답법이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입출력, 전압, 각속도 등이 아주 짧은 시간에
단계적으로 변화한다. 그렇죠? 컨티뉴어스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디스크리티하게, 그죠? 계단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하고 각 단계에서 양을 구해서 결과를 축차 계산한다. 여기는 연결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연결이라고 하지 마시고 축차 계산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관련된 이제 식을 쭉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요 식에서부터 진행을 해서 요거 이제 다 책에 나와 있고 제가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요거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요런 이제 식을 만들어 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그래서 위 식을 사용해서 시간별로 상차각을 주해서 점점 커지는지 감소하는지에 따라서 안정도를 판별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보통 부장 발생 시 보호 계정기 동작 시간, 차단기 동작 및 완료 시간, 소이온 시간 등 고려 시 무전압 시간 20초의 예우 시간 알파를 고려해서 계통을 분리하면 안정화된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약 0.6초, 0.5초 정도를 얘기를 했죠. 지금 그 부분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은 어떤 내용을 적었을까요? 자, 다기계통의 과도한 정도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과도한 정도. 정의가 또 정확히 나와 있죠? 급격한 변동. 그렇죠? 부하의 급격한 변동. 그 다음에 개통사고. 이런 것들이죠? 부하의 급격한 변동. 이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수발전소가, 대용량 양수발전소가 기동을 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이제 전력 상차각 특성을 시간적 요소, 그죠? 시간적 요소로 고려했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외란이 발생하였을 때, 짧은 미소 시간에 계단적으로 변화한다. 무엇이? 입력, 출력, 각속도, 그죠? 위상, 이런 것들이 계단적으로 변한다고 가정을 하고, 축차 계산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역시 뭐 관련된 부분을 그림으로 정확히 이렇게 잘 표현을 해 주셨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식을 쭉 유도를 하셨죠. 식 유도는 뭐 이렇게 유도하시면 뭐 충분합니다. 식은 아주 잘 유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뭡니까?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PI하고 2분의 PN 다시, 그 다음에 PN2-의 이 크기가 같으면, 요거와 요것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로가 되죠, 제로. 그러면 델타 세타 n 플러스 1의 크기하고 그다음에 델타 세타 n의 크기가 서로 같다. 그러니까 상차각 변화가 없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더 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상차각이 줄어든다 이런 말이죠. 상차각이 줄어든다. 그래서 상차각이 줄어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임계는 같을 때가 임계다, 그렇죠? 같을 때가 임계다. 그래서 요것이 서로 같으면 같이 서로 0이 되고 각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이 되고 그래서 평형이 유지된다는 의미다. 이런 얘기를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